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날 뵙고 일주일 만에 뵙는데 세상이 달라진 것 같은 참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참담함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경제 위기, 안보 위기까지 안보, 경제가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자, 이 참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냥 다 모든 것이 좀 변해버렸는데 어쨌든 좀 이태원 참사 대응으로 조금 좁혀서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응 어떻게 보이고 계세요? 희생자 앞에서 네. 도망자만 있는 거죠. 도망치려는 권력만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의 대응이 어땠는지, 네. 요게 하나 있고, 네. 일어난 다음에 이제 대응이 어땠는지 그렇죠. 이렇게 대비, 크게 대응. 나눠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이제 대안을 세워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주로 이제 세 기준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참사 전에 대응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뭐 권한이 없다. 뭐 네, 이랬다가 권한이 없다. 경찰이 갔어도 어차피 뭐 일어날 참사였다. 그러면 나라는 어디 있고 국가는 어디 있고 네. 그럼 국민들이 알아서 살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첫 이 해명이라 그럴까요? 네. 첫 대응 자체가 이 정부의 생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그것이 마치 입이라도 맞춘 양 똑같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네. 경찰 투입했다고 막을 수 있었겠느냐. 권한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네. 이런 거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광경들은 너무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주체자가 없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어도 네. 공권력이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투입되고 네.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참사 앞에서 도망치려는 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비열함과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과거에는 대응이나 이런 것을 잘못하면 무능함을 느끼고 네. 네. 이랬는데 이거는 지금 도망치려는 자만 있으니까 비열함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네. 단순히 이 정권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 예. 규탄하고 예.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적인 망실감이 너무나 이제 큰 일이 돼버린 거죠. 네. 자, 이게 이제 사회적 참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라면 안보 문제, 북한 미사일 도발 이어지면서 안팎으로 대통령 리더십이 무대에 올랐는데 그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뭐 해외 외신에서도 트라이얼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강공일변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이러다 선제 타격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안보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대통령이요. 예.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이 책무. 예. 그 다음에 군 통수권자로서 평화를 지키고 또 국토를 지키고 이래야 되는 이제 책무.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발생한 거거든요. 예, 동시에 그다음에 발생했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요 앞선 두 가지 안전과 안보라는 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윤 대통령의 이 대응이랄까요? 네. 이런 것이 이제 공통점이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너무 모른다. 깨닫는 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깨닫는 데 그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은 오류와 네. 또 실책과 그로 인한 피해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 이 안전 문제도
이 참사가 났는데 뇌진탕 발언하셨잖아요. 압사 하더니 뇌진탕이 있었겠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지난번 정말 역대급 폭우에 네. 신림동 일가족 참사 현장을 가셔서 네, 엉뚱한 소리 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네, 뇌진탕이 일어날 수 없는 압사 상황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정부가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자들만 있는데요. 행안부 장관 버젓이 지금 대통령 일정에 동행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납득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재난대책본부인가요? 그 회의 주무부처 장관이 빠지고 조문하는데 수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에요. 현재까지는 행안부 장관에게 힘을 주는 거죠. 예? 그리고 경찰청장이나 경찰선에서 이것을 이 책임을 묻고 끝내겠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에요, 그게. 그게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비열함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고 이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시간과 피해를 수반하는 윤 대통령 쉽게 말해서 이 품이 많이 드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북한에서 물론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네. 이제 이 북한 미사일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왜 우리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왜 격앙을 하죠?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거를 해야지. 네. 우리 정부 누가 실책을 한 게 아니고 북한이 도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사실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강도 높고 속도 있게 무력 충돌과 전쟁의 위험성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큰 소리는 쳐요. 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북한에 비례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던 각종 훈련에서 네. 전부 지금 패트리어트도 발사 포기하고 현무 오류 나가지고 지금 잘못 이 뒤로 발사됐죠. 낙탄한 거 예. 천궁도 마찬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 뭐죠 대량 보복하는 에이쿰테스인가요? 에이테크스 에이테쿰스 그것도 그렇고 실종됐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대통령이 남북 관계나 한반도 안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무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앞세우고 네. 큰 소리만 치다가 그 다음에 또 화낼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 격앙하고 일일 격앙하시는 이러다가 것 같아요, 대응 자체는 오히려 구멍이 숭숭 뚫려버리는 네. 그러면서 또 전 정부 또 책임을 또 끌어넣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거나 지금 안보에 대응하는 거나 윤 대통령이 너무 모르고 너무 안이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감정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네. 없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윤 정권 최대의 위기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초저녁부터 112 신고 접수 이어졌는데 보고도 늦고 대응도 거의 없었다. 특히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대통령보다도 참사 사실을 늦게 파악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그 사실 대통령실에서 뭐 아예 시간을 적시해가지고 냈더라고요. 저는 의문인 게 예, 대통령께서 46분 만에 보고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그로부터 16분 후인가요? 네,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더 뒤에. 네, 그럼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은 46분 만에 보고를 받은 예. 그게 이제 11시 1분인가 그렇잖아요. 11시 6분인가 1분인가 1분이죠. 예, 그러면은 이 시간부터 네, 행안부 장관과 경찰서장이 늦게 받았다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보고받은 그 시간에 지시를 했는데 네.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한테 안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오늘 아까 브리핑에서 누구한테 지시를 한 건가? 그러니까 보고 자체를 대통령보다 늦게 받았는데 그럼 대통령이 11시 1분에 하고 그 뒤로 지시한 상황 그 사이
예. 지시사항을 행안부 장관이나 청장이 전달받기 전에 네. 국정상황실에서 캐치를 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으면 네. 관계장관이라든가 관계부처 장에 대해서 전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실시간 체크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공백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 공백이 있는데 무슨 지시를 누구에게 했다는 무슨 지시를 했다는 건 나오는데 누구에게 했을까요? 행안부 장관은 지시한 시점은 11시 8분인가 그래요? 장관이 인지한 시점보다 빨라요? 누구한테 지시를 했을까요? 주무부처 장관한테는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지시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시가 그날 이제 2번 이루어지잖아요. 네. 두 번째 지시는 행안부 장관이 인지했을 즈음에 이제 맞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경찰청장도 아마 그 선상에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지시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첫 인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시가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지시 이전에 이런 상황이 되면 관계부처 장관이나 대통령이 직접 이 지시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사전 체크가 될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네. 그럼 11시 1분에 관계장관이라든가 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있는지 체크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경찰청장은 대통령 11시 1분, 장관 11시 19분, 경찰청장 11시 36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통령이 알았고 지시했다. 이거에 방점을 찍다 보니까 뭐 이게 꼬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예. 의문이죠. 예.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시간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또 어제 오늘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이 경비 인력이 사실상 그 혼잡 경비를 하는 경비 인력이 배치가 되지 않았고 사전에 준비도 안 됐고 마약하고 그 형사계하고 여청계 용산서에서 간 경찰들도 보면 그래서 경비 인력은 한 명도 없고 혼잡 경비 인력은 없고 마약 수사하고 그다음에 CCTV 몰카나 성추행 수사하는 쪽만 인력 배치된 거 아니냐 이런 결정 누가 했냐 그러면 당연한 거거든요. 제가 예. 보기에는 뭐냐면은 우선은 대비를 잘못했다. 이게 해당 사안이 없는 참사예요. 예. 뭐냐면 대비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예, 대비를 안 한 거죠. 안 한 겁니다. 예. 요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찰력을 그 전보다 많이 투입을 했다. 과거에는 80명인데 뭐 170명을 투입했다. 이것도 행안부 장관 말도 거짓말이거니와 네. 그 투입한 내용도 이 축제에 해당 없는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경비와 안전, 질서 유지에 해당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따라서 이거는 용산구청도 경찰도 뭐 어디도 안전대책에 대해서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대비가 소홀했다는 것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대비가 아예 없었다? 없는 거예요. 경비 업무.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네. 대통령이 깃발을 함부로 들면 안 돼요. 예, 예. 마약 소탕 깃발을 들었잖아요. 10월 달에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랑 둘이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마약 중심으로 편제될 수밖에 없고요. 네. 또 하나는 대통령이 종북주사파하고는 협치 없다. 협치 없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극우화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광화문의 퇴진 시위나 이런 시위에 대해서 따라서 대통령이 이념의 깃발을 올렸기 때문에 네. 권력기관이나 여기에 관계된 기관들은 그 깃발을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동대가 그 참사 나기 전 시간대부터 기동대 이계중대가 인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생각 자체를 안 낸 거예요. 예. 오늘 시위를 잘 막으면은 끝나니까. 임무 끝. 임무 끝나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네. 깃발을 들을 땐 들어야 되지만 네. 이 깃발을 즉자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함부로 들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래서 대비는 소홀했다가 아니고 아예 없었다. 오직 대통령이 깃발을 든 소위 이념과 마약 이 두 깃발에만 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만 시선이 가 있었고 손발이 그쪽으로만 움직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도 첫 일성이 그거 아니었어요? 강화문 씨 얘기하고. 소요라고까지 예,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선전선동 하지 말라는 뜻이었던 거 2차 선동성, 해명을 정치성 하고. 발언하지 말라. 근데 대통령이 그거 대통령실에서 그걸 옹호했잖아요. 네, 총리도 옹호했잖아요. 그랬습니다. 정말 이게 대통령의 깃발이 함부로 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징표고 참사가 일어났어도 그런 생각으로 발언을 행안부 장관이 하고 그걸 총리가 그걸 옹호하고 대통령도 같을 거예요. 네, 맞아. 행안부 장관 말이 맞아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 대통령실 말씀을 하시고 말이에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드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도가 부족하다였다가 나중에는 기술이 부족하다로 약간 말이 바뀌시긴 했어요. 참 심장 터질 일이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아까도 이제 경제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애도 기간이라고 하면서 각종 경제 관련 대책회의나 행사도 다 지금 밀어놓은 가운데서 경제 위기, 채권 위기 뭐 이런 것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 경제 리더십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는 거 아니에요. 예. 경제의 위기, 안보의 위기, 네. 안전의 위기. 네. 이걸 지금 동시간대에 목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국가 애도 기간이라 하더라도 네. 할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국가 애도 기간에는 안보를 멈춰야 됩니까?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처를 멈춰야 됩니까? 네. 저는 하나 상징적인 네. 그 기사를 보고 네. 정말로 가슴을 쳤어요. 네. 금감원장이 네. 금감원장 일정을 이 애도 기간이라고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주룩 취소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내용을 보면 뭐 해양금융 컨벤션 거기에 또 금융취약자들의 현장 간담회까지 예정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부원장도 싱가포르 가서 금융중심지 한국에 대한 행사가 있는데 이것도 취소를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이 드러나고 있는 건데 네. 이 대통령 깃발 때문에 몸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 유탄 안 맞으려고. 예. 이것도 일종의 도망자 심리예요. 도망자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 대통령 사과 요구하는 목소리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느냐. 지금 여당은 대략 그 서울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책임져야 됩니까? 현재까지 그럴 겁니다. 실질적으로. 네. 행안부 장관을 대통령 일정에 연속적으로 동행하는 것만 봐도 네.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거든요. 네. 사람의 충성 안 해도 조직에는 충성했던 거 아닙니까? 네. 지금은 수장이 됐으니까 조직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을 지금 등장시키고 대통령 일정에 함께 연속적으로 하는 거는 네. 대통령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이에요. 네. 그러나 이렇게는 안 될 겁니다. 네. 오늘 국회 행안위 네. 여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 거기에는 장제원 의원도 있고 정우택 네. 국회 의원도 부의장 있죠. 곧 예. 되실 분. 예. 그렇게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국정조사 안 되고 네. 또 이거는 용산구청과 경찰의 책임이다. 네. 용산서장. 예.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집권 세력이 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현주소입니다. 네. 그러나 이거는 가장 비열하고 가장 배신감 느끼는 국민 입장에서 그런 일이 지금 터졌기 때문에 네. 결국은 만시지탄의 사과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시지탄의 사과를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정보입니다.